이 사업은 2025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3차 강의로 임시정부의 수호자 서고 이동영 선생의 걸어온 길, 서문동 김중영 강사님의 강의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고 이동현 선양의 서문동 상임대표입니다. 지난번에 2차에 탐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차인데 또 다음에 7월 12일 4차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 아카데미, 서고 아카데미 사업은 충남도청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받아서 서고 이동현 선양회와 또 충남 신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1차 때는 간단하게 연보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선생님의 활동 범위 내에서 각 사건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 김중영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서고 이동현 선생님이 과거의 급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사시 함께 하고서도 간직에 나가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할 때 보통 분은 아니었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그다음 9월 말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제국주의 침탈과 이런 상황에 국권 회복 운동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의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나라 사랑 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우리 김중영 대표님께서 선생님의 여러 사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고 아카데미에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3강인데요. 3강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서고 선생님이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고 선생님의 그 사상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냐면 공화주의, 그다음 민주주의, 민족주의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서고 선생님의 사상이 바탕이 됐던 시기가 과연 1891년도에 진사시에 합격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성리학을 공부하시던 분이 이렇게 개혁적인 공화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1900년도에 한성 감옥에 그 이병옥 부친을 대신해서 대리옥을 치르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서고 선생님이 많은 서적을 읽게 되시는데 뭐 천도소원, 뭐 경악불염정, 덕혜인문 이런 책들입니다. 이게 그 시기에 그 기독교 사상하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는 서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탐독을 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고 선생님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그 개화 사상가들이 어디 가서 배워온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서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시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록을 하시죠. 추록을 하셔가지고 추록한 시기 이후에는 이제 주로 활동하신 게 이제 그 한성감복 시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상동교회에서 상동청년회 활동을 하십니다. 상동청년회에서 지금 뭐 잘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서고 선생님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가 을사오적 처단 사건이라고 그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자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보면 기산도 김석향이라고 이분들한테 가서 이제 을사오적을 처단해달라고 처단하자고 이렇게 서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을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기산도 선생하고 김석항 선생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셔요.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그 재판 판결문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영 선생이 이 사건의 주모자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이동영 선생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하신 게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신민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신민회는 이제 안창호 선생,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하고 같이 합쳐서 전국 단위의 그 독립운동 단체,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독립운동이라 하기보다는 1905년도에 그 우리의 국권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자주권을 갖자 이런 측면에서의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신민회 당시거든요. 근데 전국 단위 조직이고 한 800여 명이 같이 하게 되시거든요. 이때 이제 김구 선생님도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신민회 활동을 시작하셔서 활동하시죠. 그런데 이제 요 시기를 접점으로 해서 민족운동을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서로 알게 되시고요. 요 시기에 신민회에서 이제 이동영 선생님이 하신 거는 총석입니다. 총석이라는 게 그 조직의 전체적인 그 재무, 인력, 그 다음에 사업 이런 걸 다 총괄하신 것이시죠. 근데 요 시기에 이제 서구 선생님 이제 그 신민회에서 가장 그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게 해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자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님이 직접 답사를 하십니다. 그 서간도 지역을 답사하시면서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 기지하고 그 독립군 기지가 세고 독립군들을 이렇게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라 할까?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데로 이제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원보였고, 그래서 이제 삼원보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고요. 병탄 이후에 이 조직들이 다 이제 그 삼원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삼원보 넘어가서 이제 경학사를 차리죠. 경학사라는 게 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어온 분들,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자치단체식으로 이제 단체를 조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구 선생님 역할은, 서구 선생님 제일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선생님은 독립군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서구 선생님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만든 건데, 이 서구 선생님이 업적 중에 하나, 제일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얘네는 초기에는 신흥강습소라고 했죠. 요걸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신흥강습소를 통해서 한 3,500분 정도의 그 독립군들이 양성되세요. 근데 이 독립군들은 그냥 병사가 아니라 간부입니다, 간부. 간부가 쓰면 사실은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이 쓰는 건 쉽거든요. 이렇게 간부들을 양성해서 지금은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도 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처럼 여기도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분들 나중에 가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시고 독립군, 광복군을 지휘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1910년부터 13년 요 기간인데요.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코어 벌판에다가 이제 기지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굉장히 하셨는데, 13년도에 이제 연해주로 가세요. 연해주로 가시는데, 이거 왜 가셨을까? 꼭 한 2, 3년 하고 바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다가 기지를 만들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그 가는 이유가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 조선총독부에서 이동영 선생, 그 다음에 이시영 선생, 그 다음에 뭐 이휘영 선생을 암살하려는 이런 첩보가 들어와요. 암살을 쪽을 파견했다, 만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시고, 연해주 쪽에 넘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19년도 그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기학 선생님 같은 분도 만나거든요. 한기학 선생이 나중에 이제 25년도인가? 그때 그 개벽지에 기고한 거 보면 서구 선생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관우장자 이동영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제 굉장히 관대하면서 후덕하고 덕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분이죠. 관우장자 이동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님을 그 해방 전에 평가한 가장 그 바른, 그러니까 굉장히 적정하게 표현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관우장자 이동영. 예.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제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막 들끓기 시작해서 1919년도 3.1운동 일어나잖아요. 3.1운동 이전에 서구 선생님이 이제 하신 게 보통 보시면 서구 선생님 연해지 쪽에서 독립운동 단체들하고 활동하시면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만들거든요. 조수왕 선생님이 입주하셨고 김교원 선생님들이 이제 주축돼서 39인 정도의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서명해서 만든 독립선언서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독립선언서인데 여기는 이 글귀가 굉장히 간결하고 좀 힘이 있습니다. 무장으로, 무력으로 일본을 물리치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무오년 만들어있다 무오독립선언서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그냥 무오년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독립군들이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김인현의 이제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거든요. 3.1운동 이후에 서구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하고 이런 분들이 상해로 이제 임시정부를 정하자는 그 주요 의논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상해로 가게 되시죠. 상해로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임시사무소죠. 이런 독립임시단 8인위원회를 구성해서 8인위원회에서 이제 독립에 대한 그 기초적인 걸 만드시죠. 그리고서 19년 4월 10일 날 밤 10시에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국채를 정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조항을 만드시는 그런 계기가 됐던 19년도 4월 10일 10시부터 그 다음날 11일 날 11시까지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회의가 계속 되시니까 한 14시간 그 노구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14시간 동안 밤새워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임시정부 만들어진 이후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부임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25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탄핵되시고 임시정부가 굉장한 혼란 시기를 거쳐서 결국은 27년도에 한 번의 개헌을 통해서 집단지도 체제가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이동영 선생님이 이제 주석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27년도부터 서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40년까지 32년도 요때 그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의거하던 그 시기에 도망 시기에 한 1, 2년 빼놓고는 계속 주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독립당도 창당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강복군도 창당하시는데 그다음에 한인애국단이 결국 뭐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분들의 그 의거를 물밑에서 지원하시고 물론 김구 선생님이 많이 그 뒤에서 작업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주석은 이동영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님의 뭐 결재나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한인애국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뒤에서 전체적인 그 지원은 이동영 선생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도에 이제 기장에서 충칭에 마지막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서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임시정부 주석을 또 가장 오랫동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의 국처를 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조금 덜 부각되고 덜 알려진 것이 참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2차 강의 때
그 임시정부 그 효창공원도 갔다 오셨지만 서구 선생님이 묘역도 그렇고 서구 선생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알려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덜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구 선생님이 왜 서훈 등급이 상향돼야 되고 상향을 통해서 우리가 서구 선생님을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7월 12일인데요. 그날 저희들이 1시간 정도 강의 있은 다음에 수료증 전달식 있습니다. 전달식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서구 아카데미 1기에 그 조직을 같이 할 것 같아서 그나마 회장이 뽑고 이렇게 한 순서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구 이동훈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 많은 학생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과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서울 상향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김민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현재 천안시에서 현재 7만 4천 명 정도 도입을 받았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지난주 제가 천안시 교육장, 이병도 교육장 만나서 초중고 학생들 도움을 받아주겠다. 또 대한민국의 이름을 정한 분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도입하신 분인데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시키면서 좀 순서를 좀 가져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거고 또 현재 지금 천안시에서 지금 유광순 여사에 대한 역사 특강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서구 이동생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늘 진짜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역시 이동현 선생님의 생애를 발자취를 따라서 널리 그 건국에 걸어오신 길을 더 이 대한민국을 다 전파를 하겠습니다.